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디어 승강기 보수, 그쵸? 챕터 2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보수 그러면 뭐죠? 우리가 뭔가 수리하고 유지하고 이런 거야. 그쵸? 뭘 말 그대로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수리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냥 어떻게 수리하냐 이 개념이 아니라 규정을 알아야지 그걸 보수 유지를 한다는 얘기야. 보수 유지를 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법 규정을 알아라. 결국은 시설 기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우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정리는 해드리는데 정리해 줄 때도 어떤 중요 단어들 위주로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당연히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본다면 얘는 일단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보는데 안전기준이야. 안전기준. 그쵸? 어떤 안전기준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 그 중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본다면 그쵸? 그럼 우리 엘리베이터는 기준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하지만 안내레일, 그쵸? 주행 안내레일. 그걸 우리는 가이드레일이라고 했어. 이렇게 가이드레일이 쭉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쭉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 실, 카라고도 얘기하죠. 요런 걸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하겠지. 이런 건 이제 다 본다는 얘기야. 이렇게 설치하겠지. 그렇다면 이때 엘리베이터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이 수직 레일에서 이 각도가 됐어요. 이 각도가 몇 도? 15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경사진 주행 안내 레일. 그쵸? 요 주행 안내 레일에서 레일이 몇 도? 15도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안내 레일에 대해서 15도를 넘지 않아야 된다. 됐죠? 요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거에 따라서 운행하는 게 우린 뭐다? 승강기다. 이제 요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요렇게. 따라서 요것만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제외가 있어. 이 엘리베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엘리베이터에 뭐 제외가 있는 거야. 요 기준의 제외. 그러면 그 기준의 제외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뭐 권산형, 그 다음에 유압형. 그러니까 권산형이 뭐야, 유압형이 뭐야, 이런 거는 다 어디서? 앞에 개론 먼저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개론 먼저 보셨겠죠. 그러면 얘는 속도가 몇 도? 0.15 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이거는 이 규정을 안 따라도 된다는 얘기야. 이 규정을.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압식인 경우에는 속도가 1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 규정이 있다. 됐죠? 이렇게 제외되는 규정이 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사실 여기 제외 규정까지 나올 확률은 조금 적죠. 우리가 기능사에서. 그러니까 요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 추가적으로 0.15, 뭐 유압형은 1, 요 정도만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봐두시는 거고, 그러면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리 하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요걸 요 부분을 우리가 승강로라 하지.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래서 지금처럼 두 번째는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승강로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보는데, 그 승강로에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벽을 기준으로 해서 벽이 있냐 없냐에 따라 승강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벽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 벽 뭐가 되는 거야? 내부 공간이 되는 거고,
됐죠? 벽이 없대. 그러니까 벽이 없는 게 뭐예요? 이러는데 여러분들 벽이 없는 건 뭐냐면 공사장 같은 데 봐보면 현장 같은 데 봐보면 이렇게 막 우리가 그 했잖아. 이렇게 막 건물을 졌어.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계식으로 됐어? 잭 앞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권상계에서 얘가 돌아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 그쵸? 피니언 방식. 요런 식으로 하는 거는 벽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벽이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 움직일 수 있는 부품으로부터 요것만 보면 되죠. 수평거리 얼마? 1.5m 이내가 우리는 승강로라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시험 문제에서 얘 나오겠어? 안 나오지. 내부 공간 이거 틀릴 사람이 어디 있어? 승강로에 벽이 없는 승강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움직이는 구성체를 기준으로 해서 수평거리 얼마? 1.5m 이내까지를 승강로로 본다. 요걸 우리는 시험 문제 내면 되겠죠. 그쵸? 요 정도. 자,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승강로하고 이런 그 엘리베이터가 뭐야, 승강로의 기준이 뭐야,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이런 데다가 빛을 비추는 세 번째는 뭐로 보자는 얘기예요? 조명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 얘기입니다. 됐죠? 조명. 그러면 조명은 우리의 승강로. 요거 아까 얘기했죠. 이 승강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승강로 조명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이렇게 보면 돼요. 카, 위. 됐어요? 카, 위. 그 다음에 피트, 바닥, 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 카 위에 부분 조명, 바닥에 대한 조명,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카 위에 대한 조명과 피트 바닥에서의 조명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카 위나 피트 바닥 위 몇 메다? 1m 위치에서 얼마 룩스를 가져야 된다고? 50룩스. 요거. 됐죠?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승강로에 대한 조명 설비는 카 위를 물어볼 때가 있고 피트 바닥 둘 다 답이 같으니까 몰아버린 거야. 이런 부분은 다 1m 위치에서 50룩스를 가져라. 됐죠? 그리고 위 장소를 제외한 여기를 뭐 이외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외한 지역은 몇 룩스면 된다고? 20룩스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봐봐. 시험 문제 봐도 승강로 조명 뭐 카위 피트 바닥 위 제외한 지역 이렇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지. 가장 중요한 건 예지. 그쵸? 그러니까 어디가 딱 나오면 어느 게 주시험 문제야 요걸 먼저 꼭 공부하세요. 그리고 특이하게 만약에 이외 이렇게 나오면 그때 외워도 되잖아. 여러분들 이론 공부할 때는 아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해서 기준을 먼저 꼭 외우세요. 그러니까 카 위라든지 피트 바닥 위 1m 지점에서 50룩스 요게 기본이야. 시험 문제 내도 그 왜 이게 잘 나오겠어? 이게 기본이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강로를 알았으니까 이 위에 우리는 뭐가 있는 거죠? 기계실 있잖아. 기계실 이렇게. 그쵸? 이 위에 우리는 뭐가 있다고? 기계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실. 그쵸? 또는 기계류 공간. 다 같은 말이지. 및 분리실. 같아요. 다 이거 분리실. 이거 이렇게 다 돌려서 내려주는 거. 그쵸? 개요에서 얘기했잖아. 이런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은근히 잘 나오죠. 요것도 잘 나오지만 요것도 잘 나오는 거야. 기계실, 특히 기계실이라고 많이 나오죠. 이런 곳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작업 공간. 바닥 기준으로. 그쵸? 아, 요건 잘 나오죠. 얼마? 바닥면은 얼마? 200룩스. 여러분들 200룩스면요. 일반 사무실이 150에서 250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거의 대낮 밝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어두우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작업 공간 요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때 작업 공간 간 이동
됐어요? 작업 공간 간. 여기 작업과 저기 작업과 이동.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해. 거긴 200이어야 돼. 근데 내가 여기에서 절로 이동해. 거기는 내가 작업하는 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동, 그쵸? 공간에 대한 바닥. 이렇게 나오면 얘도 얼마라고? 50. 그쵸? 그러니까 50이 많어 적어. 많죠. 그러니까 모르면 못 찍어? 50. 모르면 50 찍어. 근데 이런 거는 딱 외워야 될 내용이잖아. 카위, 바닥 위, 1m 위치 50. 그리고 작업 공간 바닥 200. 근데 이런 거 이동 공간 몰랐어. 그러면 답을 찍어도 일단 50. 됐죠? 이렇게 꼭 알아주시고. 자, 피트 정지장치 위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우리가 뭐를 보는 거야? 여기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런 피트가 있으면 이런 피트가 있으면 이런 피트 내에 어떤 정지장치가 있어야 되잖아. 비상정지장치. 리밋 스위치로. 그쵸? 그래서 이때 피트 깊이가 이거 깊이를 기준이야. 깊이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얼마? 1.6m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 미만인 경우에는 승강장, 최하층, 승강장. 여기 최하층이 여기 이렇게 있어. 여기가 승강장이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승강장이야, 여기가. 여기 승강장이야. 그 이 승강장 기준은 요 밑으로.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승강장 기준이야. 승강장 바닥에서 수직. 얼마? 40cm 이내에 시설하여라.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트 바닥이 있으면 피트 바닥에서 2m 이내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승강장 문 안쪽 문틀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승강장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쪽 여기 이렇게 승강장이 있어. 그러면 승강장 문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문틀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승강장이에요. 여기 승강장. 여기는 뭐고? 여기는 승강 로고. 그랬을 때 문틀에서 여기서 얼마? 0.75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된다고? 승강장 문틀에서 0.75m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깊이 1.6m 미만이면 승강장 바닥에서 뭐 0.4m 이내다. 요걸 보시는 거고 이거 이상일 때는 그러니까 위아래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피트에 위쪽 아래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피트 깊이가 길면 피트 깊이가 여기가 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위에 쪽 아래쪽 이렇게 두 개를 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부는 당연히 승강장 바닥 됐죠? 요거 똑같아. 그래서 이때 바닥 수직 얼마라고요? 이때 수직 1m 이내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요건 똑같죠? 문틀에서 이건 똑같아. 이거는 여기나 똑같아. 그러면 문제는 하부는 그쵸? 피트 바닥에서 2m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1.2m 이내다. 요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 그러니까 이게 깊으면 얘는 1m, 얘는 0.4. 얘는 2m, 1.2m. 됐죠? 요거. 그 다음에 문틀에서 0.75는 동일. 그런데 요게 그렇게 잘 나올까라고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벽, 바닥, 천장의 강도. 그러니까 승강로가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바닥의 강도, 상부의 강도, 벽의 강도를 보자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 벽, 바닥, 천장에 대해서 강도를 보는데 일단 승강로의 벽, 옆면이 이게 되겠죠. 얘는 면적 30cm. 그러니까 0.3m 곱하기 0.3m 가로 세로 그쵸? 메다 자연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 30cm, 세로 30cm 그 부분에
힘을 얼마? 1000뉴턴. 그러니까 1kN. 1kN의 힘을 가했을 때 변형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변형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닥은 카의 완충기가, 그러니까 바닥에는 우리가 항상 뭐를 설치해요? 바닥에는, 이 바닥 맨 밑에는 우리는 이렇게 완충기, 스프링 같은 거, 이렇게 유압식, 이러한 완충기를 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충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완충기. 그래서 이 완충기에 카가 작용했을 때 정격 하 중에, 완충기에 힘이 가했을 때 정격 하 중에 몇 배? 4배. 4배 이상의 뭐 변형이 없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천정은 다시 해서 기계실이 되겠죠. 기계실. 내화구조, 방화구조, 준불연재료 이상의 내장 마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일단 중요한 건 요거죠. 벽일 때는 30cm, 30cm, 1kN에 견뎌되고, 바닥은 완충기에 걸리는 하 중에 몇 배? 4배에 대해서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요거.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이번에 나갈 거는 우리가 두 번째로 뭐를 보자는 얘기입니까? 이번에는 승강로. 승강로가 어딘지 알죠? 우리 타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기계실. 승강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됐죠? 내부 공간.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에 기계실, 그 다음에 기계류의 공간, 분리실, 접근 및 출입. 그러니까 승강로하고 기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 중요한 게 접근 통로의 조도라고 나왔어. 그쵸? 얘가 첫 번째가 뭐가 나왔다고? 접근 통로의 조도. 그러니까 기계실에 이렇게 우리가 어딜 통해서 간다거나 승강로에 간다든가 이렇게 승강로 출입구를 연다든지 그 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걔도 조도가 얼마냐? 내가 모르면 못 찍으랬죠? 50. 됐죠? 기본적으로 어디 이동한다. 그러면 다 얼마라고? 50룩스. 됐죠? 요렇게.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관계자만 접근하는 거고, 피트 출입수단.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승강로 바닥에 있으면 승강로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런 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왔다 갔다 해. 그럼 요걸 들어갔다 나왔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깊이가 요 바닥 깊이가, 됐죠? 얘가 두 번째가 출입수단이야. 별로 어렵진 않아요. 얘는 얼마만 잡으면 돼? 2.5m.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얼마? 2.5m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거고, 얘가 2.5m 이하라면 사다리를 시설해라. 됐습니까?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사다리. 그 다음에 출입문, 비상문, 점검문 이렇게 돼 있는데, 비상문 설치 기준 요것도 보셔야죠. 다시 얘기해서 요것만 세 번째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출입문, 비상문 이렇게 돼 있는데, 비상문을 설치한다. 그럼 이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해서 엘리베이터 사이가 얼마라고? 11m. 거기 나왔듯이 뭐라고요? 승강장 문턱 간의 거리가 11m를 초과한다면 가까이에 대해서 비상문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뭐요? 승강장이 우리 승강장 간이 11m 초과. 요 단어만 외우면 돼. 요 단어만. 됐죠? 그 다음에 출입문 치수가 나오는데, 기계실 승강로 피트 높이 1.8, 폭 0.7 요거 다 외우기 어렵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문제 볼 때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한번 외워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승강로 내측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정리해야지. 우리가 이론이니까. 그쵸? 이거를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 없죠. 우리가 빨리 짧게 해서 빨리 합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승강로 내측.
내측과 그쵸? 카 문턱. 그 다음에 또는 카 문과 닫힌 모서리 간 됐죠? 여기에 대한 이격거리야. 그러면 얘는 얼마 된다고? 둘 다 0.15m 이하. 요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틈새 쭉 나왔고요. 거기에 끝단 위치했는데 아유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워? 그쵸? 외워지지도 않아. 하지 마. 그 다음에 카 지붕 위에 피난 공간 틈새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게 우리가 카가 있으면 이게 최상부층에 왔잖아. 그러면 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위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만약에 점검하다가도 사람이 끼인데 요즘은 안전이 제일 중요해. 그쵸?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뭐 작업자도 1인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거고 위험 작업은.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당연히 위험 대피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꼭 잘 나오죠. 그래서 카 지붕 위에 피난 공간 및 틈새가 있는데 카 최고 위치에 있을 때 피난 공간은 1개 이상이 되며 이거 별로 볼 필요는 없잖아. 그 다음에 밑에 부품 간의 최소 거리라고 쭉 나와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 못 외우지. 그쵸? 그래서 요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걸 보시는 게 낫죠. 뭐 상부 공간에 여기 상부 공간에 피난 공간 크기. 그쵸? 요걸 보시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서 있는 자세냐, 웅크리고 있는 자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수평거리, 면적이에요, 면적. 서 있을 때는 40cm 곱하기 50cm. 그쵸? 그러니까 40cm, 50cm에 서 있을 때 요런 바닥 면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바닥 면적. 그리고 만약 웅크리했어. 웅크리했을 때는 0.5와 0.7의 면적을 가져야 된다. 됐죠? 그리고 서 있을 때는 우리가 2m 넘는 사람은 좀 위험할 거예요. 높이가 얼마야 된다고? 2m. 그 다음에 얘는 높이가 얼마? 1m. 요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피난 공간에 대한 거, 요 부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뒤에 봐보면 이제 피트의 피난 공간 크기였는데 피트 요 바닥 요번에 이제 밑으로 갔어. 밑으로 그쵸? 그러면 이때 카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유효 수직거리예요. 그쵸? 유효 수직거리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6번째가 뭐야? 하부죠. 하부 공간이야. 밑에. 그러면 이때 뭐가 됩니까? 피트 바닥하고 요 피트 바닥하고 요 최저.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카 바닥과 뭐 피트 바닥 간의 이격거리 얼마라고? 0.5m 이상. 요것도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트의 고정된 최고점과 카의 최저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트에 뭔가 이렇게 고정된 게 있어. 그쵸? 그러면 얘가 내려왔을 때 30cm. 그래서 이때 두 번째는 카 바닥하고 뭐가 된다고요? 피트의 고정. 그쵸? 고정된 부분이 있다면 얘는 30cm. 그러니까 얘는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어요. 이건 똑같이 보면 돼. 뭐? 유압식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유압식은 다 똑같이 보면 돼. 요거 나머지 막 그거 외울 필요 없잖아. 유압식. 요것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기계실 및 승강로 내부 공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엔 뭐예요? 기계실. 그쵸? 승강로. 이렇게 기가실, 승강로 내부 공간의 크기예요. 그래서 일단 기계실, 승강로 내부 공간의 크기 봐보면 요게 첫 번째가 높이죠. 얘 얼마? 2.1m 이상. 그쵸? 그 다음에 수평 면적. 그러면 얘는 외한 표면에서 0.7 이상. 그 다음에 제어폭 0.5 미만이면 0.5. 그 다음에 0.5 이상이면 제어폭만큼 유효 면적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동 통로. 요거 두 번째는 기계실에 대해서 이동 통로가 있다면 그 이동 통로는
높이가 얼마라고요? 1.8m 이상이고 폭은 얼마라고요? 0.5m 이상이다. 이렇게 이동 통로 이것도 꼭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부품 유지관리 작업구역.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권상기가 있든 뭐 우리가 풀리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움직이는 부품이 있어. 그래서 움직이는 부품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구역 구역은 0.5 곱하기 0.6의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로 얘기한다면 보호되지 않는, 됐죠? 보호가 되지 않는 회전 부품, 그 다음에 부품 유효 수직거리 요거 그러면 얼마 된다고? 30cm 이상. 이렇게 됐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까지 정리를 했고, 그래서 요 부분까지 일단 본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뒤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